몇백만 명이 죽어도 슬픔, 괴로움 못 느껴요. 목표 해결 능력만 있는 거예요. 왜 AI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개발자도 모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독재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이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넥서스입니다. 렉서스는 일본 자동차고 넥서스요. N-E-X-U-S요. 넥서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학자죠.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 넥서스의 책 내용, 7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보통 서문 읽다가 대부분 주무시거든요. 내용도 어렵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넥서스요. 물론 저는 다 읽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넥서스 이 방대하고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이 시간에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석기 시대부터 AI 시대까지, 인공지능 시대까지. 석기 시대와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가 있나? 역사의 주인공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인간이 아니다예요. 에? 그러면 돼지야? 공룡이야? 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책을 덮어요. 됐고 난 안 읽을래. 아니 무슨 역사의 주인공이 정보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넥서스라는 이 표현 자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라는 것은 넥서스,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해요. 자,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초기에 이 매개체를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유발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신화예요. 이거 우가차차 우가차. 왜 우가차차 우가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아, 제우스 신, 또 무슨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 빵! 아니 천둥이야! 천둥은 왜 치는 걸까? 신이 노해서 그래. 파도는 외쳐! 포세이돈 신이 노해서 그래.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사회 공동체 성원들이 공유를 하면서 이 사회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스토리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다 인정을 하고 공통적으로 믿는 스토리가 초기의 정보였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 종교가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저는 신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거.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를 창조했고 너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고 우리 전 세계를 다 창조했다. 스토리잖아요. 이걸 믿으면 난 이 사회 공동체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발 하라리의 첫 번째 정보의 정의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정보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 문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록에 남겨두자. 야, 이거 저기 파도가 치는 거는 포세이돈이 노했고 천둥이 치는 건 제우스가 노했다. 뭐 기타 등등 쫙 이거를 문자화된 문서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대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냐 이거죠. 문서를 누군가 관리했겠죠. 거기서부터 무슨 게 생기냐? 정보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서를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됐고 이 정보는 빼고 이 정보는 치우고 이 정보는 내가 넣고 정보의 선별권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관료가 등장을 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문서화가 된 이후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정보가 진실 추구에 관련된 부분까지 들어가 버려요. 지금까지 AI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가 이 질서 유지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 유지에 관련된 역할, 그리고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별하는 그 역할, 두 개가 아슬아슬한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서 탄생한 것이 뭐냐? 유발 하라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왜 나와? 봐봐요. 이 정보를 누군가 독점을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지금 저기 댐이 무너진 거는 신의 뜻이야. 믿어!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고 지금 정보를 내가 문서 여기 몇 페이지 나와 있네. 이거 나만 볼 수 있어. 일반 평민들이 그걸 뭘 보려고? 내가 하는 말이고 신의 말이야. 이거 문서에 적혀 있어. 정보를 독점하면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탄생한다. 그것 때문에 독재가 탄생했다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시즘 있지 않습니까? 무솔리니의,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 나치 독일,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그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정보를 다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영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는 누가 한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때 이거는 내가 독점하고 따지지도 마라. 이건 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어디 토를 달아. 에요. 그런 반면에 그 정보가 맞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말하는 지금 천둥이 친 것이 정말 제우스가 노해서 그런 거야?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어. 라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냐면 권력 견제 기구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가 정보 독점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탄생한 것이 삼권 분리고 입법, 행정, 사법, 감사원 등등등등등 여러 기관, 그리고 언론기관, 시민단체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요. 네가 말하는 그 정보가 맞냐고. 난 못 믿겠다고.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이 정보라는 것이 두 가지 역할, 사회를 유지하는 컨트롤의 역할,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원끼리 투쟁을 하는 그 역할. 아슬아슬하게. 정보라는 게 항상 여러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왜 썼냐면 AI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진다예요. 왜? 봐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컨트롤했어요. 독재 국가든 민주국가든 정보를 사람이 컨트롤했죠. 또 사람이 견제를 하고. AI 시대로 와가지고는 기계가, 머신이 정보를 독점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컨트롤하기 시작했다. 예요.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류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AI는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전 세계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는데 이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한 것이 이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걸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능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지능은 뭐냐면 어떤 목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메바도 있고 벌레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다 있어요. 까마귀 똑똑하죠, 여러분. 병 안에 뭐 이렇게 안에 벌레 집어넣으면 지가 무슨 나뭇가지 갖고 와가지고 찍어서 끄집어내잖아요. 이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지능이에요. 의식은 뭐냐면 기쁨, 슬픔, 외로움, 좌절감, 슬픔, 분노 이런 게 의식이에요. 사람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연민을 느끼고 저 인종 대학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 아이들 죽는 거 정말 안타깝다. 인간은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까? 인데 AI는 의식은 없고 지능만 있다 이거예요. 몇백만 명이 죽어도 슬픔, 괴로움 못 느껴요. 목표 해결 능력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포인트 얘기예요. 거의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유발 하라리가 정말 AI의 무시무시한 점을 얘기하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예를 들었거든요. 그 미얀마예요. 로힝야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불교 국가죠. 로힝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 자체가 달라요. 그 영국이 지금 현재 미얀마를 통치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그냥 강제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지금 현재 미얀마에.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인종이 다른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살아요. 이거를
2017년도에 한 불교 지도자가 페북에다가 로힝야족은 나쁜, 간단하게 하면서 진짜 제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찾아보세요. 막말을 막 쐈어요. 이 로힝야족, 근데 이게 계속 재생산된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만 클릭해서 보죠. 그거를 계속 나오는 게 로힝야족 죽이자, 로힝야족 죽이자, 로힝야족 죽이자, 이것만 나오는 게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항의란 거예요. 아니 왜 이딴 식으로 알고리즘 만들어놨냐, 페이스북 보고. 근데 당시 페이스북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페이스북 알고리즘 자체가 클릭 수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클릭하면 관련 주제가 똑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이 설계가 돼 있다라는 답변했어요, 페이스북에서요. 여기까진 좋아. 왜? 적어도 우린 알잖아요. 페이스북의 엔지니어들이 내가 좋아하는 주제만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AI 인공지능이 거기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왜 AI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개발자도 모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그 바둑 대국이요. 인간이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졌지? 알파고가 왜 이겼지?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 딥러닝을 한 그 구글에서 만든 그 엔지니어들이 알파고를 만든 엔지니어도 어떤 수가 딱 나왔어요, 지금요. 알파고가 어떤 대국에 여기다가 딱 돌을 놨는데 왜 저기다 돌을 놨는지 엔지니어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제 모르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좀 더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이 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사회에 많이 활용을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에서는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범인이 도망을 안 갑니다. 저는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중국 사회가 이러냐? 도망갈 수가 없대요. 사방천지의 CCTV다 보니까 가다가 바로 잡힌대요. 다 코너마다 CCTV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 현찰에서 신용카드 단계를 바로 넘어뛰고 디지털 화폐 단계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재래시장에 가서 현찰 내죠. 나물 파는 할머니가 욕해요. 이거 알리페이 같은 거 QR 없냐고. 에? 실물 화폐를 안 써요. QR 단계 넘어갔어요. 깜짝 놀란 게 슬리퍼를 끌고 추리닝 바지에 머리에 제비집을 지은 한 그 청년이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콜라 뽑아 먹으려고 그냥 질질 와요. 그런 다음에 자판기, 진짜요? 자판기 앞에 얼굴을 딱 대니까 콜라가 나와요. 14억 모든 중국인들이 다 얼굴 인식이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건널목 있죠? 건널목에서 빨간불인데 뛰죠. 앞에 큰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긴 자 하면서 빡 얼굴이 떠요. 저도 한번, 전 진짜 실수로 해요. 그래서 실수로요. 실수로 빨간불인지 모르고 건널목 건넜거든요. 저 앞에 전광판에 내 얼굴이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중국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미등록자 불법 저지르다 뜬 거예요.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나의 몸 동작 있죠. 제스처. 그러니까 사람마다 걷는 게 약간 그런 그 버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건너는지, 뭐 이렇게 건너는지, 이걸 다 등록을 한 거예요, AI에. 그래가지고 안면 인식뿐만 아니라 몸 동작을 보고도 AI가 제가 누구다는 걸 파악을 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는지 개발자들이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겨우 우리가 이 정보를 사람이 다룰 때는 그나마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독점권을 이제 누가 가져간다? 사람 손을 떠나가지고 컴퓨터 AI가 가져간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현재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독재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이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를 통해서 정말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터미네이터 2를 보면요, 인간과 기계, 로봇이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인류가 멸종을 하죠. 멸종을 해버려요. 그 존 코너와 그 투사들만 남죠.
30년 전에 그것이 개봉됐을 때만 하더라도 제임스 카메론 정말 상상력 짱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곧 기계, 그 영화에서는 기계지만 AI, 인공지능이 이 지구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그날이 올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 것이다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은 현재 상호 감시를 하고 있어요. 에? 뭐 우리가 상호 감시를 해? 하죠. 상호 감시라는 그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예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맛집 평점이요. 내가 주문을 하죠. 먹고 사진 올리고 후기 남기고 평점 남기죠. 내가 저 호모 사피엔스를 평가한 거잖아요. 상호 평가.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상호 평가를 해요. 내가 글 남기면 저쪽도 내 글을 남기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서로 상호 감시를 하는 것도 정보인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 정보를 또 AI가 컨트롤 해버리면은 수직과 수평 모든 정보를 다 AI가 장악을 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온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라는 것이 넥서스의 주장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방송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